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사회복지 1급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하면서요, 어떤 것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험 준비에 임하여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지침과 그리고 안내와 그리고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인연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길면 길고 또 어찌 생각하면은 짧은 수험의 기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훌륭한 사회복지사 그리고 꼭 타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참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또는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개괄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후에 이제 법제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사회복지 사업법 규정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국가 자격증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이 사회복지사업법상 1급과 2급과 3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3급 같은 경우에는 경력 등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발급이 되고요. 2급 같은 경우에는 학력 기준에 의해서 발급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력 기준이란 건 뭔가요? 국가가 정한 전공 및 교양, 기타 필수 과목들에 대한 이수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학점을 취득하여야만 어떻게 자격증이 발급되는 체제를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급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이건 국가고시에 의해서 발급이 됩니다. 자, 연 1회의 국가고시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연 1회. 그래서 자,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경력 조건을 채우거나 또는 경력 조건이 필요 없이 학력 조건만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 1급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마 지금 수강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조건에 다 부합이 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혹이라도 자신의 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언제든지 전화상으로 질의를 하시면은 거기서 정확한 답을 주실 거예요. 자, 이 제도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만 또는 2급 자격증이 곧 발급 예정인 자라야만 그래야만 어떻게 국가고시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는 몇 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목이 몇 개인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목이 몇 개일까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8개 과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 다음에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해서 총 8개 과목이다라고 기억하실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시험 제도는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는 곳에 사회복지사 협회가 위탁을 주어서 보는 시험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 시험 체제 안에서 이 절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과락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락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과락이라는 것은 전체 평균 점수가 인정되어진 점수 이상일지라 하더라도 과목당 정해진 점수 미만으로 점수가 떨어졌었을 경우에는 전체 합격을 취소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시험은 과락제도가 있어요. 과락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목에 적용되는 제도죠. 과목당.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8개는 과목이 아니에요. 자, 이 시험에는 과목이 3과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몇 과목이 있다고요? 3과목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 사회복지 기초 과목이 있고요. 자, 생소하십니까, 여러분? 자,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니까 생소하세요. 자, 이 사회복지 기초 과목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복지 조사론이라는 두 가지를 우리는 과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과목은 이게 과목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명확히 개념을 세울게요. 자,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과목 안에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별로 25문항씩 전체 50문항의 사회복지 기초 과목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과락 개념이 무엇이냐? 자, 과락이라는 것은 100분위로 산정하였을 때 그 과목이 100분의 40 미만, 즉 우리가 100점 단위의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했었을 때 40점 미만이 되면 과락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문항수 50개니까 과락이 되기 위해서는 이 100분의 40 기준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각각 25문항에 대해서 100분의 40이 아니고요. 25문항에 대해서 100분의 40이 아니고 전체 50문항에 대한 100분의 40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20대에서 전체 몇 문제만 맞추면 됩니까? 20문제만 맞추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과락을 과락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0점을 맞으시고 조사론을 5개 틀리셔서 20점만 맞으시더라도 과락은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개념이 있으세요? 어떤 얘기인지? 자, 다시 한번 사회복지 기초가 과목이다 라는 개념을 세우시고요. 두 번째 과목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 과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 과목입니다. 이 실천 과목 안에 3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그 3가지 영역이 바로 뭡니까? 첫 번째가 사회복지 실천론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역사회 복지론이 있죠. 자, 사회복지 기초라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매우 기초적인 소양, 즉 지적인, 즉 지식 부분에 있어서의 기초적 소양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소양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도 마찬가지로 각각 25문항씩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몇 문제입니까? 75문항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과목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이게 과목이고 이게 영역이기 때문에 과락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체를 합산한 75문제에 대해서 100분의 40을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교시에 보시는 세 번째 과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죠. 이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는 다시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개 영역 볼까요? 첫 번째가 사회복지 정책론을 보시게 되고요. 두 번째가 사회복지 행정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 3교시에 보시는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라고 하는 과목은 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가 현장 업무 외에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는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그런 과목이에요. 이건 역시도 각각 25문항씩 전체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 과목 수를 전부 다 더하니까 몇 문항이 되나요? 75 더하니까 150에다가 50을 더하니까 전체가 200문항이 되는 거죠. 문제는 200문항입니다. 200개를 다 맞추시면은 100점이 되시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과락에 대한 개념은 세우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합격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합격선이라는 것은 뭐냐? 과락은 과목당 100분의 40 미만이면 과락이었는데, 자, 합격선이라는 것은 전체 점수의 100분위로 계산했었을 때 60점 이상만 맞아주면 그러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 몇 개가 되나요? 120개가 되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체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를 보실 때 200문항 중에서 자, 80개를 틀리시고 120개 이상 맞으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80개를 틀린다는 소리는 여기에는 영역별로 10개씩 어떻게 틀리셔도 된다는 소리죠. 자, 가만히 보니까 이 시험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락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한 덩어리의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별로 과락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1년에 보통 3만 명 이상 이렇게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그중에 과락을 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나 또는 한 분, 두 분 정도, 즉 3만 분의 또는 3만 5천 분의 1 확률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락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합격선의 문제입니다. 몇 점만 맞으면 된다고요? 120점만 맞으시면 돼요. 그러면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합격률이 이제 등락이 매년 심하긴 하지만 40%대를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불합격의 고배를 맞으신다는 것인데, 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우리가 밝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지혜롭게 그리고 바르게 해결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그건 우리가 이 수험 기간 동안에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약속을 지금부터 정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수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우리 자신과 해야 될 약속 몇 가지가 있습니다. 120점 전체 100분위로 계산했었을 때 60점 이상만 맞게 되면 우리는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자,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나눌 테니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험 기간 동안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명확한 수험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명확한 수험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 수험 계획은 자, 제일 중요한 게 일자죠. 일자라는 것은 시험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 다시요. 자, 수험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이 수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 기간입니다. 자, 사회복지 1급 국가고시는 보통 다음 해에 1월 말쯤이나 또는 2월 초쯤에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럼 보통 수험생들이 수험 기간을 잡을 때에 빠르신 분들은 뭐 연초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보통 6월이나 늦게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9월쯤에도 진입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제 주로는 뭐냐, 빨리 시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예. 자, 빨리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전체적인 수험에 대한 감각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복습을 통해서 자신의 자신감도 세우면서 철저하게 수험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험에서 합격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수험 계획을 제대로 잡아놓진 않다 보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이 수험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다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다른 일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후반에 이 시험 준비에 대한 시간이 점점점 뒤로 밀리게 되겠죠. 어느 정도로 밀리느냐 하면요, 많은 분들이 시험 보기 보통 한 달 전에, 더 줄어들어서 뭐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놓고서 막바지 준비를 하시다가 시험 전날 돼가지고 어떡하죠, 여러분? 에이씨, 내년도 있는데 뭐 내년에 또 보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시험을 포기하시거나, 아니면은 에이, 올해는 감각만 쌓고 내년에 또 보지, 이런 모습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수험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 수험 계획이 앞으로 수험 기간 동안에는, 이 기간 동안에는 시험을 볼 때까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삶의 1순위는 아니더라도 5순위 안에는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수험 계획을 마치시고 진행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표를 만드시고, 계획표당 내가 일자별로 어느 요일날 공부를 하고, 어느 요일날 수강을 하고, 또 어느 요일날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뭐 도서관이든지 아니면은 뭐 독서실을 이용하신다든지 내가 별도의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실패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이 수험 계획과도 지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자, 절대 미루시면 안 돼요. 자, 이건 시험입니다. 시험은 시험을 보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많은 이 시험을 보는 날짜와 더불어서 시험 준비에 대한 여러분들의 계획을 분명히 확고하게 세우셨더라도 그것이 미루어지고 밀려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수행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 가운데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웹상에서의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시면은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빼먹지 마십시오. 그날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 그날 자신과 하겠다고 약속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내가 왜 이 사회복지사 1급 공부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의식을 수립하셔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사회복지사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목표가 없다면, 방향이 없다면 당연히 가는 길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어떤 이유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한테 물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사회복지사는요, 참으로 훌륭한 일이고 또 직업입니다. 굉장한 소명이죠. 왜? 사회복지사는 나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에요. 자,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투자하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인데,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투자하면서 그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 참으로 대단한 각오와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일부분이라도 내놓고 그들 편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시켜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자, 준비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 목표를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더
더 신중하게,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정말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시는 길이죠. 자,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셨던 사회복지사에 관한 이 지식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수험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지적 기반을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수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목표의식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수험에 임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수험 준비를 하시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낙담스러운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답답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보시면은 아이고 점수가 이게 뭐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반드시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합격을 하여서 자격증을 거머쥐고 그걸 갖고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수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항상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많이 웃으시려고 노력하시고 지금의 어려움이 내 인생에 더 나은 기회와 그리고 방향과 그리고 내 인생에 더 좋은 밑거름이 되어준다는 사실, 그런 각오를 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남들이 잘 때 우리는 공부할 거고요. 남들이 쉴 때 우린 더 열심히 우리 자신을 갈고 닦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좋고 멋진 결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항상 행복하십시오. 사회복지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면 사회복지사를 바라보고 있는 클라이언트들, 대상자들의 얼굴에서도 역시 웃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억지로라도 본의가 아니더라도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시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 암시를 주시고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특히 이 수험 기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만 명확히 해주시면요. 그러면 시험에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험 기간 동안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할 터이니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행복한 모습으로 또 시험 후에 서로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손 한번 꽉 잡으시고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 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재밌고 또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